자, 비티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에 관한 얘기를 하나 가져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혜성이 쪽한 그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는 김혜성보다 김하성이라고 벌써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지금 4년째 돼서 FA 끝나고 지금 이제 5년째, 원래 4년 계약으로 아마 간 것 같은데, 샌디에고에서 4년 뛰고 지금 이제 FA 자격을 얻어서 지금 올해 어느 팀에서 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 김하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진짜 작년에 2024 시즌에 부상만 안 당해서 일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즌을 접지 않았으면,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했던 것만큼이라도 했으면, 보통 FA 이 전에 막 선수들이 되게 평소보다 더 커리어 하이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해석하게 김하성 선수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은 건지 몰라도 어깨 수술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복귀도 올해 지금 언제 복귀할지, 시즌이 시작할 때 복귀할지, 그리고 아니면 7월, 8월 이때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복귀 시점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진짜 골드글러브도 수상해서 수비 잘하고 그리고 타격도 중간 이상은 한다고 정말이지 팀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어떤 몸값을 못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다가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몸값이 많이 떨어졌고, 또 지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은 지금 어느 팀에 갈지 여러 팀에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 여기 지금 이 기사는 보면 김하성이 필요한데 너무 조용하다. 미국 매체에서는 시애틀, 이번엔 또 시애틀이 또 언급이 돼 있네요. 얼마 전까지 양키스고 다저스고 쭉 언급됐잖아. 이 시애틀이 우승하고 싶다? 그럼 킴을 영입해라고 미국 매체에서 얘기한다는데, 이 김하성 선수가 어디로 갈지 정말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다른 김혜성 선수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차라리 장기 계약보다 1년 단기 계약을 해서 1년짜리 단기 계약을 해서 이번 2025 시즌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줘서 다시 내년에 FA를 다시 해서 하는 FA 제수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마치 블레이크 스넬처럼. 블레이크 스넬도 이 샌프란시스코랑 2년 단기 계약해서 2년 단기 계약하면서도 1년 끝나고 또 자기가 옵트아웃해서 FA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계약해서 1년 샌프란시스코 하고, 그리고 나서는 좀 1년 하면서 지가 조금 더 나는 이 정도 되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정말이지 막판에 또 바짝 잘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다저스랑 5년 계약인가 해가지고 장기 계약으로 FA 대박을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처럼 저도 김하성은 1년 단기 계약해서 어느 팀이든지 이제 1년 단기 계약하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내년에 FA 대박을 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몇몇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마는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계속 보자고요. 자, 내야수가 정말 필요한데, 어느 팀이든지 진짜 내야가 튼튼해야 돼요. 수비가 되지 않으면, 타격이 된다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내야가 정말, 그 중에서 외야보다 내야 수비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물론 외야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야 수비가 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공유할 확률도 많고, 내야 수비를 통해서 흔히 해서 병살도 잡아서 순식간에 어떤 그 이닝을 딱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마련되니까, 내야 수비의 튼튼함은 어느 팀이든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거라서 내야수가 정말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검증된 내야수인 유격수도 할 수 있고 2루수, 3루수 다 할 수 있는 이런 김하성이라는 이런 좋은 선수가 정말 필요할 텐데 너무 조용하다.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조용한 겨울을 김하성 선수가 보내고 있다는 거.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에서 보면 6일, 즉 오늘이죠. 시애틀 메리너스는 2021년부터 2024년 한 시즌 평균 88승, 그러니까 그렇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의 성적은 아니죠. 이 중 3시즌을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보강이 틀림없이 필요한데, 이번 오프시즌에서 시애틀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은 선수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샌디에고, 그러니까 김하성이 소속되어 있는 전 샌디에고, 아직까지 김하성이
뭐 샌디에고에서 어느 팀에 갈지 모르니까 하여튼 김만성이 소속돼 있었던 그 샌디에고도 똑같이 아직까지 뭐 이 메이저리그 계약을 한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걔들 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너무 다른 어떤 선수들에게 대박 계약을 많이 줬는데 그 선수들이 몸값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뭐 돈은 쓸데없이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돈을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 뭐 장기 계약으로 대박을 준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장기 계약, 고액 장기 계약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쓸 돈이 없는 게 지금은. 여하튼 시애틀도 전력 보강을 오프시즌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계약을 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시애틀의 전력은 당연히 뭐 지난 시즌이랑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훌륭한 선발 로테이션을 갖고 있고 뛰어난 불펜도 있다. 그리고 대신에 타선은 약하다. 지금 시애틀 상황에서는 이런 FA가 된, 즉 자유계약 선수가 된 김하성의 영입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타선 보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비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까 김하성은 시애틀에서 2루 또는 3루수로 뛸 수 있다는 거. 유격수로도 뛸 수 있고 시애틀이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승리를 이번 시즌에 거두면 일종의 아메리칸 리그 이 서부 지구에서 우승도 가능하다는 거. 시애틀이. 그래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디비전 우승에 도전할 때다라고 이렇게 이 미국 매체 MLB.com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애틀에 필요한 선수는 김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은 줄곧 김하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야수가 필요하지만 내야수라는 게 이제 이렇게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 일루수 이런 내야수가 필요하지만 구단 재정상 거물급 선수들 FA 초대박을 쓰는 그런 어떤 거물급 선수에게는 접근이 힘들다. 시애틀도 어떻게 보면 뭐 빅마켓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진짜 뭐 어디 저기 오클랜드는 요즘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오클랜드가 아니고 라스베가스로 어떻게 보면 이 홈을 옮기기로 했으니까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구장에 비해서는 뭐 신시내티 레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애틀이 그래도 조금 큰 마켓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저스나 양키스나 뭐 이런 어떤 대형 어떤 빅마켓에 비해서는 시애틀이 좀 작은 시장이니까 그래서 어떤 재정상에 뭔가 이렇게 이 재정상으로 따져서 이렇게 거물급 선수에게 접근은 힘들다는 거. 뭐 시애틀 구단주가 엄청 돈이 많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시애틀 구단주 누구더라? 그 데릭 지터 저번에 뭐 얘기하는 것 했는데. 자, 실패는 했지만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나섰던 김혜성에게 영입 제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물급 선수한테는 좀 재정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접근을 못하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다저스로 가기로 정해진 김혜성에게도 이렇게 메이저리그 어떤 계약을 뭐 제안하기까지 했죠. 물론 뭐 김혜성은 시애틀보다 다저스를 택했으니까 이제 시애틀은 물먹은 거고.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김하성이 시애틀이 데려올 수 있는 최적의 선수라는 거죠. 이 MLB.com 측에서 보면. 그래서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4년 동안 뭐 샌디에고랑 계약했으니까 샌디에고에서 통산 540경기 나와서 타율 2할 4푼 1리 그리고 홈런 47개 200타점 78도루 OPS 즉 출루율과 장타율이 합쳐진 OPS는 0.706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성적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올해 이렇게 부상으로 좀 성적이 좀 하락된 걸 감안하면 김하성이 진짜 평균 이상은 충분히 칠 수 있는 선수라는 거. 좀 이렇게 이 근력을 높여서 벌크업해서 홈런만 한 시즌에 한 20개 이상 정도 칠 수 있으면 충분히 뭐 대박을 칠 수 있는 대박 계약을 얻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계약, 시애틀하고 1년 계약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지금은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1년 계약하고 그리고 시애틀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FA 대박을 노려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김하성은 유격수, 3루수, 2루수 등 내야 어디를 갖다 놔도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수비력을 자랑해요. 이게 진짜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라서 막 이렇게 짙게 써있는 국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23년에는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손에 넣었다고. 이게 유틸리티 부분이니까 여기저기에 활용성이 좋다는 거죠. 방금처럼 뭐 유격수로 쓸 수도 있고 3루수, 2루수로 내야 어디에나 갖다 놔도 최정상급의 어떤 수비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유틸리티 부분 골든글러브도 손에는 즉 우리나라 선수는 최초로 이렇게 골든글러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얻었다는 건 그만큼 수비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 그리고 주루 도루도 잘하잖아.
주로에서 어떤 확실한 강점, 이건 보장된, 검증된 그런 확실한 강점을 보였고, 공격도 꾸준히 성장하는 처음 시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성장했죠. 네 번째 시즌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충분히 20개 홈런도 넘어설 수도 있었을까. 그래서 지난 시즌은 근데 이렇게 어깨 부상으로 주춤한 거죠. 그래서 다일이 2할 3푼 3리 11홈런 47타점 22도루고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성적을 내고 말았어요. OPS도 0.700. 이건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예전에 평소 하는 것처럼 김하성도 뒤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서 충분히 이 11홈런이 아니고 한 20홈런 이상도 칠 수 있었고, 그리고 타율도 한 2할 5푼 이상은 충분히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그래도 이렇게 시즌이 지난 시즌 어깨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조금 성적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의 시장평가는 호의색이다. 이런 말도 어떤 때는 호의색이 됐다가 되게 어떤 때는 또 되게 막 폄하하는 글도 있고 하더만, 하여튼 이런 기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돼.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하나의 기사가 막 맞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 가끔씩 보면 뭐 손흥민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국내 선수들에 대해서 못하면 엄청 막 까내라. 오히려 국내 어떤 기사들이 더 많이 까내라. 뭐 손흥민이 에이징 커버가 왔다느니, 뭐 김민재가 뭐 수비를 못한다느니, 최악의 평점을 받았다니, 그하다 또 조금 이따 한 게임 잘하면 또 뭐 엄청 또 막 잘한다고 너무 이렇게 냄비근성을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런 기사를 보면 아, 얘네들은 참 이렇게 관심 끌려고 하는 어떤 기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어쨌든 김하성이 뭐 객관적으로 따져도 뭐 언제 지금 이렇게 올 시즌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깨 부상을 언제 복귀할까? 그런 좀 불확실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되니까 호의적이죠. 보통 김하성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을 것 같고 나이도 더 많고 이래도 보면 막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아니고 다른 그 미국 선수는 다른 나라 선수들은 계약만 잘 됐다더만 유독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박해. 그런 거 따지면 진짜 쇼헤이 오타니 정말 대단하죠. 그 아시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타니에 대해서 뭐라고 군수능되는 어떤 뭐 미국 기자를 시작해서 사람들 없어. 왜? 그만큼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하성도 그렇고 김혜성도 그렇고 가서 올 시즌에 좀 더 이런저런 뭐 잡다한 말이 안 나오게 확실한 성적을 보여주면 그런 말이 없을 거야. 손흥민도 이번 시즌에 이런저런 뭐 정신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조금 예전 같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지금 성적이 그렇게 뭐 그렇다고 진짜 손흥민보다 못하는 놈도 되게 많죠. 뭐 맨시티의 필 포든 같아도 얼마 전에 딱 첫 골 넣었다 그러더만 돈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필 포든을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 오히려 손흥민을 엄청 욕하지. 자, 어쨌든 간에 김하성의 어떤 시장평가는 나름 나쁘지 않고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가치가 높은 내야수 전천후 유틸리티, 즉 아무 데서나 2루수, 3루수, 유격수 다 뛸 수 있는 전천후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해서 어느 정도 김하성의 시장평가는 호의적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3루수도 뛸 수 있고 2루수도 뛸 수 있고 뭐 유격수도 뛸 수 있고 그런 선수들 많지 않아. 전부 다 오히려 막 대박치는 그런 또 몸값 높은 선수들이 지는 2루수만 뛴다. 뭐 나는 3루수만 한다.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어떤 포지션만 자기가 맡고 그것만 잘할 수 있다. 다른 어떤 포지션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왜? 부담되니까. 2루 수비, 3루 수비, 유격수 수비가 뭐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당연히 부담되죠. 내야 중에서는 2루수, 3루, 유격수가 제일 수비를 많이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 빠른 반응 그리고 어떤 조금만 실수하면은 막 뭐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잘했을 때는 뭐 대단한 수비를 보여줘서 그렇게 좋겠지만 실수가 몇 번이 반복이 되고 하면 자기 수비력에 대한 평가도 또 받게 되고 이러면서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유격수고 3루수라서 유격수면서 그래서 타율도 좋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 캔사스 시티의 누구야 요번에 뭐 위트먼데 하여튼 그 신인도 유격수면서도 홈런을 뭐 30개 이상 치고 해서 대단하다고 지금 캔사스 시티 로열스에 어떻게 보면 뭐 기대주고 어떤 핵심되는 어떤 선수가 되고 있잖아. 똑같이 김하성도 홈런이 한 20개 정도만 20개씩만 치게 되면 그만큼 대단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김하성 나이가 그렇게 지금 많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김하성이 이렇게 지난 시즌에 어깨 부상으로 좀 주춤한 듯하게 몸값도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아. 미국 현지에서는 예상 어떤 계약 규모를 최대 5년에 $6,000만, 즉 한 870억 정도 본다는 건데
뭐 이거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년 재수하고 그리고 나서 FA를 다시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저런 거는 막 김하성 선수와 그리고 뭐 에이전트 보라스가 그렇게 뭐 결정을 하는 거겠지만, 일단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만약에 장기 계약을 한다 하면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최대 5년 6천만 달러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1년 단기 계약 가능성까지 있어서 더 싼 가격으로 붙잡을 수 있다. 즉 이렇게 6천만 달러 안 써도 1년 단기 계약으로 붙잡을 수도 있다고. 한 1,000만 달러? 그 정도 내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애틀은 지난 시즌에 87승 77패. 그래서 서부지구 2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2위를 해서 1위는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시애틀하고 불과 경기 차이가 3.5경기밖에 차이 안 났다는 거. 충분히 좀 이번에 전력 강화를 하면, 이 오프 시즌에 전력 강화를 하면 시애틀 메리너스도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제끼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1위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난 시즌 모든 지구를 통틀어서 1위 팀, 승률이 가장 낮은 곳이 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였다는 거. 1위 팀이 결국은 3.5게임 차이였다니까 이게 한 81위 팀은 그러면 88승, 89승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뭐 다저스야 특별한 팀이라서 100승이 넘겠지만 보통 한 90몇 승 이렇게 더해서 보통은 그 지구 우승을 하게 되는데, 시애틀은 그리고 휴스턴은 불과 90승도 안 되는 승수를 가지고도 우승을 했으니까 이 모든 지구를 통틀어서 1위 팀 중에서 승률이 제일 낮은 게 여기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그래서 조금 시애틀 메리너스가 좀만 전력 보강을 하면 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1위로 어떤 지구 1위로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승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다. 지금 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는 이렇지만 이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는 뭐 이거보다 훨씬 빡시죠. 뭐 다저스 있죠, 샌디에고 있죠, 뭐 샌프란시스코 있죠, 빡시죠. 애리조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막 지구 우승 경쟁이 치열한 곳보다 이런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 있는 이 시애틀이 조금만 전력 보강을 하면 뭐 휴스턴을 제끼고 지구 1위를 갈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와일드 카드에도 뭐 충분히 나가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프 시즌 동안 시애틀이 조금만 전력을 다한다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런 디비전 우승이 가능한, 2001년 그 20년도 지났잖아. 그래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디비전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시애틀의 이런 이 경기 사정이 시애틀이 좀 이렇게 돈이 여유가 없어서 아주 막 좀 고액 장기 계약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좀 전력 보강도 하고 진짜 어떤 내야 수비진도 또 뎁스도 좀 주려고 하면 김하성이 딱 좋다는 것이. 그래서 시애틀이 어떤 김하성을 영입을 해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지켜봐야 돼. 김하성이 한 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엄청난 어떤 전력 상승이 오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대박을 칠 수 있죠. 김하성이 저번에 어깨 부상으로 자기가 시즌을 접은 것 때문에 더 올 시즌에는 자기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려고 진짜 뭐 몸이 따라주는 한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김하성의 영입이 뭐 누가 봐도 이게 좀 이렇게 잘못된 영입이다, 손해가 되는 영입이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김하성의 어떤 계약이 어디로 갔다고 발표가 나지 않아. 안타깝게 실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기사에서 보면 시애틀이 김하성이랑 이렇게 뭐 맞다고 시애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장기 계약하면 뭐 이렇게 5년에 최대 6천만 달러, 단기 계약으로도 1년 단기 계약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느 쪽으로 뭐 어느 팀에 가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 1년 단기 계약을 해서 좀 자기 성력을 좀 실력을 평가받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FA 대박을 해볼 수 있는 게 참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또 그거야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거는 뭐 김하성 선수가 결정을 할 거긴 하지만 팀은 상관없고 빨리 어느 팀하고 계약이 뭐 됐다고 정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뭐 김하성이 계약할 팀도 없어가지고 뭐 미아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느 팀이 이 김하성을 데려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죠. 저번에 진짜 저번 시즌에 부상만 안 당했으면 지금 일어나게 보면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거야 결과론적 얘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선수는 몸 관리 좀 잘하고
이렇게 늘 자기의 어떤 이 실력을 계속 좀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김한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손흥민도 그렇고 자기가 정말 잘하면 아무런 이런저런 뭐 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 프로의 세계가 그래서 냉정하고 그래서 뭐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김하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김하성 선수가 어디로 갈지 시애틀로 갈지 뭐 양키스로 갈지 아니면 뭐 디트로이트 얘기도 나왔으니까 디트로이트로 갈지 아니면 전혀 예상 외에 다시 뭐 갑자기 뭐 어떤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저스로 간다는 건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고 보자요. 곧 결정 나겠죠. 뭐 2월이 되면 스프링 캠프도 시작해야 되니까 곧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팀에 가든지 김한성 선수가 올해 시즌에는 부상당하지 않고 좋은 어떤 성적을 내서 이 실력을 좀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또 몸값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